2020년 2월 19일, 이날 시장이 정말 크게 한번 휘청거렸습니다. 겉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하루 같았는데 사실 그 수면 아래에서는 세 가지 거대한 힘이 충돌하면서 월스트리트의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거죠. 오늘 분석에서는 바로 그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차트부터 바로 보시죠. 다우, S&P 500, 나스닥. 하나 할 것 없이 주요 지수가 전부 파란불이었어요. 이게 그냥 특정 업종만 빠진 게 아니라 시장 전체적으로 일단 팔고 보자는 분위기가 확 퍼졌다는 신호거든요. 투자자들이 갑자기 뭔가를 엄청나게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시장을 이렇게까지 뒤흔든 원인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았습니다. 딱 한 가지 악재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 문제가 정말 동시에 터져 나오면서 상황이 꼬여버렸죠. 네, 바로 이겁니다. 마치 세 개의 거대한 폭풍 전선이 한 지점에서 딱 마주친 그런 퍼펙트 스톰 같았다고 할 수 있죠. 지금부터 이 세 가지 전선이 각각 뭐였는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합쳐져서 시장을 집어삼켰는지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폭풍 전선입니다. 이건 해외에서부터 불어왔어요. 투자자들을 말 그대로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외부 위협,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이날 딱 뉴스가 터진 거예요. 미국이 이란한테 의미 있는 합의를 내놓으라면서 열흘짜리 최종 시한을 줬다는 소식이었죠. 근데 동시에 미군이 중동에 대규모로 배치되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려오니까 이건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확 올라간 거잖아요. 시장은 바로 반응했습니다. 불확실성이 이렇게 커지면 투자자들은 일단 위험한 자산은 다 던지고 안전한 곳으로 숨으려고 하거든요. 이걸 우리가 위험 회피 모드라고 부르죠. 이런 지정학적 긴장, 어디에 가장 먼저 영향을 미쳤을까요? 바로 원자재 시장입니다. 국제 유가가 하루 만에 무려 2.3%나 폭등하면서 6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어버렸어요. 아시겠지만 유가가 오르면 운송비, 생산비 다 오르잖아요. 이건 곧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 시장에는 또 하나의 걱정거리라 치과된 셈이죠. 이때 채권 시장의 반응이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보통은 같이 움직이는 단기 채권 금리랑 장기 채권 금리가 이날은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 단기 금리는 연준이 금리 올릴지도 몰라 하는 두려움 때문에 올랐고요. 반면에 장기 금리는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빼낸 돈으로 안전자산인 장기 국채를 막 사들이니까 오히려 가격이 오르면서 금리는 떨어진 거죠. 이게 바로 시장 참여자들이 서로 다른 두 종류의 공포에 동시에 휩싸였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폭풍 전선으로 넘어가 보죠. 이번에는 미국 경제의 심장부, 바로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연준에서 나온 아주 걱정스러운 신호들입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는 오히려 너무 좋았다는 겁니다.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2만 3천 건이나 줄면서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거든요. 이건 한마디로 미국 고용시장이 정말 탄탄하다는 뜻이잖아요. 아니, 경제에 좋은 소식인데 왜 시장에는 나쁜 소식이 된 걸까요? 이게 바로 시장의 역설이라는 겁니다. 고용시장이 이렇게 뜨거우면 경제가 과열될 수 있겠는데 하는 신호로 읽히거든요. 그럼 연준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지금처럼 높게 더 오래 유지하거나 심지어는 추가로 올릴 명분이 생기는 거죠. 이건 시장이 제일 무서워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여기서 매파적이라는 말을 꼭 알아야 하는데요. 쉽게 말해 매파적이라는 건 연준이 인플레이션 때려잡는 걸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좀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날 연준의 이런 매파적인 속내가 아주 제대로 드러나 버렸습니다. 이날 공개된 연준의 FOMC 회의 의사록이 시장에 그야말로 찬물을 확 끼얹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일부 위원들이 아직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아서 걱정된다. 다시 금리 인상을 논의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한 게 확인된 거예요. 이제 곧 금리 내리겠지 하고 간절히 바라던 시장의 기대와는 완전히 정반대의 신호가 나온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폭풍 전선입니다. 이번에는 시선을 개별 기업들로 돌려볼게요. 투자자들의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린 불안한 소식들입니다. 먼저 유통업계의 공룡이죠. 월마트 이야기입니다. 사실 월마트는요, 시장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아주 훌륭한 4분기 실적을 발표했어요. 매출도,
순이익도 모두 기대 이상이었죠.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진짜 문제는 미래였습니다. 월마트가 앞으로의 연간 실적 전망, 이걸 우리가 가이던스라고 부르는데 이걸 시장 기대치보다 훨씬 낮게 내놓은 거예요. 결국 투자자들은 지나간 실적보다는 앞으로 벌 돈을 보고 움직이잖아요. 월마트의 이런 어두운 미래 전망이 주가를 그냥 끌어내렸고 이게 시장 전체에 불안감을 쫙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금융계에서는 더 깊숙한 곳에서 균열이 감지됐습니다. 블루 아울 캐피탈이라는 대형 투자사가 있는데요. 여기서 운영하는 3호 신용펀드, 그러니까 기업에 직접 돈을 빌려주는 펀드 중 하나에서 투자자들의 돈 인출, 즉 환매를 영구적으로 막아버린 겁니다. 이건 뭐 우리 펀드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고 자백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뭔가 큰 위기가 자라고 있을 수 있다는 공포를 확 불러일으켰죠. 이 사건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는 저명한 경제학자 모하메드 엘레리언의 이 한마디로 딱 요약이 됩니다. 그가 이 사태를 두고 뭐라고 했냐면 2008년 금융위기의 시작을 알렸던 베어 스턴스의 붕괴에 빗대면서 제2의 베어 스턴스 사태가 될 수 있다고 강력하게 경고한 겁니다. 이 발언 하나가 금융시장에 정말 엄청난 충격을 줬습니다. 자, 지금까지 세 개의 서로 다른 폭풍 전선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세 가지 압력이 어떻게 하나로 합쳐져서 그날의 동시다발적인 일단 팔고 보자 분위기를 만들어냈는지 그림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정리하자면 딱 이겁니다. 첫째, 중동의 지정학적 공포가 시장의 위험 회피 심리를 쫙 깔아놨고요. 둘째, 연준이 다시 금리를 올릴지도 모른다는 불확실성이 투자자들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셋째, 월마트의 암울한 전망과 블루아울 사태가 기업들의 기초 체력, 즉 펀더멘털에 대한 의심을 키웠던 거죠. 이 세 가지가 정말 완벽한 타이밍에 하나로 합쳐진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공포는 결국 이 숫자 하나로 압축됩니다. 월스트리트의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VIX 지수인데요. 이날 하루에만 3% 넘게 폭등했습니다. 이건 시장의 불안감이 얼마나 순식간에 치솟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데이터죠. 결국 2026년 2월 19일. 이날은 그냥 세 가지 약재가 우연히 겹친 운이 나빴던 하루였을까요? 아니면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당연하게 생각했던 시장을 둘러싼 환경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훨씬 더 큰 신호였을까요? 이 질문이야말로 그날 이후 월스트리트가 계속해서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